한동훈 후보의 선거사무소 의혹, 또 위장 전입 의혹을 오늘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제기하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부산 북구갑의 한동훈 후보는 유사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 조직적 위장 전입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니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매우 심합니다.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한동훈 측의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톡방에서 구포 만독 지역의 숙소를 구하고 또 약어로 전입신고 등이 표기되어 있는 대화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선거 목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쌍팔년도 선거 같아요. 선거 하루 이틀 앞두고 거대 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정도에 나오는 걸 아무 이거 그렇게 막 쏴대도 되는 겁니까? 그게 진짜 자신 있는 거라면 하정우 후보가 진짜 자기 이름 걸고 했겠죠. 자기는 허위 사실 유포로 걸릴까봐 공약만 얘기하고 중앙당이나 부산시당에서만 카톡방, 오픈 채팅방 이런 데 있는 것들만 모아서 대충 던지는 거 아니에요? 민심의 흐름이 정말 분명하구나. 막아보려고 저렇게까지 몸부림치는구나. 자, 한동훈 후보 지지층의 조직적인 위장 전입 의혹, 이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공히 제기하고 있는 의혹입니다. 오늘 한 후보가 직접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부산 북갑의 4월, 5월 달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데 조직적 위장 전입이 있었다면 어떻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느냐. 다급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태진 변호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조직적 위장 전입이 있더라도 감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100명 감소했던 거를 위장 전입으로 30명 가서 70명만 감소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 그거는 저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되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게 관련됐다라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제 단톡방 같은 데서 그런 증거가 있어서 그건 결국 선관위가 조사해서 밝힐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유사 선거사무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겠지만 아직까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당장 내일이 선거인 당일인데 결과가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의혹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또 아니 땡 굴뚝에 연기다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 후보의 후보나 한동훈 후보 지지자나 그런 분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도 저렇게 본인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부산 북구 국민들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윤준희 의원님.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비판을 하면서 똑같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같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만 또 반박을 또 하긴 했어요. 이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한 함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중도층의 표심만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기가 어렵죠.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동탄 모델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국민의힘,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도 가져오고 그리고 일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도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단계에서 박민식 후보가 너무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에 지원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은 민주당과 싸우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일부 보수층도 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대립각을 그쪽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을 봤을 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양쪽으로 포위되는 모양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만 얘기한 건 아니군요. 일부 국민의힘 당권파들도 민주당이 흑색 선전에 합세하고 있다. 이런 글도 추가로 올렸다는 점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민식 후보와 민주당에서는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에 발표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문제도 제기하고 있죠. 다시 들어보시죠. 내일 모레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 지금 40몇 프로 하는 게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걸 저는 거의 매일 체감을 해요.
예. 그게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박민주 후보가 좀 떨어지고 이 표를 한동훈 후보 쪽으로 이전되면서 이런 접전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표집된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품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북구 갑이 25%가 넘는 출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결집한 걸 보십니까? 이 선거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를 위대한 북구갑의 시민들이 알고 계신 겁니다. 손재란 변호사님, 위장전입 의혹. 이 선거 마지막 날까지 우리 윤주진 의원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양쪽에서 이제 포위되는 한동훈 후보가 뭐 그런 지금 모습인데 지지율 주장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저렇게 때리는 것 자체가 추세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구나라는 걸 양쪽에서 지금 인정하는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선거 초반만 해도 이렇게까지 과열되거나 네거티브가 심하지 않았던 게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 혹은 3자 구도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이제 이런 계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추이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정말 과열 양상을 넘어가지고 이거 무슨 사고 나겠다 싶을 정도로 지지자들끼리도 몸싸움도 있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인 팬덤이 있는 건 맞는데 과연 그 지역구에서도 그만큼 이길 만큼 사람들이 호응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였거든요. 예전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에서 나오지 못하고 개항으로 갔던 것 자체는 지역구 선거는 다르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북갑에 나왔을 때도 과연 북갑에서도 그만큼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팬덤이 모여서 투표를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부음이 일어나는 게 북갑 시민들에게도 전이가 돼가지고 호응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다들 느끼고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추세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약간의 차이로 결정날 상황이라는 거는 다들 공유하는 감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